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의 플레이 319화 제이시네마 던전 세 번째 편 멋진 다이너마이트 스캔들 시작하겠습니다. 와, 발음 약간 꼰 거 같지 않아요? 다이너마이트 스캔.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왜 이래? 자, 저는 강상준이고요. 정 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산입니다. 자, 그리고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김봉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이시네마 던전 출간과 더불어서 저와 함께하는 정말 오랜만에 게스트 모시고 하는 그런 방송인 그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자를 보신 게 언제인지도 코로나 기억이 잘 터지기 직전에 한번 모시고 구로는 처음이죠. 올해는 어쨌든 처음인 것 같고 작년 말에 그 캘리포니아 로라 씨가 오셔가지고 안 나요. 로라 씨는 저자는 아니시니까. 저자는 취미가의 저자셔요. 밝힐 순 없지만. 밝힐 순 없지만 그 중에 그 중에 하나 계신다. 자, 아무튼 자,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영화는 네. 멋진 다이너마이트 스캔들 네. 작품이고요. 이거는 김봉석 평론가께서 골라주셨어요. 네. 와, 우리도 처음 이런 영화가 있는지 처음 알았지. 어떤 연유로 이 선택을 영화는 제가 하셨는지. 부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있을 때 직접 가지고 왔던 오, 그래서 갖다 감독도 그때 이제 한국에 와서 관객과의 대화도 했었고 그해 이렇게 그 좋은 일본 영화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고독한 늑대의 피와 이 영화가 이렇게 가장 좋았던 영화였죠. 고독한 늑대피 그거 제이시네마 던전에 담긴 있죠. 책 아닌가요? 그것도 있죠. 아, 네. 영화. 멋진 다이너마이트 스캔들은 없는데 그리고 뭐 그것도 그렇죠. 좀 고려를 해봤는데 갈증하고 이제 결이 비슷하고 심지어 주인공도 야쿠쇼 코지고 그래서 이걸 해야죠. 네, 아마 요걸 골라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독은 토미나가 마사노리. 그 이제 작품을 좀 찾아봤는데 뭐 호박과 마요네즈, 파빌리온 살라만더 이런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감독은 아니고 네. 그냥 중견 감독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이 영화가 이제 그해 평가가 좋았죠 아주. 저 파빌리온 살라만더 봤었거든요. 어떻게 봤어요? 그때 한참 이제 일본 영화 붐일 때 그 종론가 어디에 그 전용 극장이 있었어요.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 친구랑 같이 봤는데 오다기리조 나온다고 그때 오다기리조 나온다. 오다기리조 나왔다고 뭐 본 것 그리고 같아요. 그 심지어 그 여주인공도 지금 실제 결혼한 그 여기서 만나서 만났어요. 결혼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영화였어. 영화는 정말 재미는 없었지만 그 기억이 나서 한번 말해봅니다. 나는 DVD가 있다 이거 아 진짜요? 파빌리온 살라만더 유명한 왜냐 오다기리조 세트가 있어요. 거기 있어서 사실 연관성이 없잖아. 오다기리조 세트 좀 그런데 그 안에 있어서 어떤 기억은 나는 정확한 내용 큰 도마뱀이 나오고 그거를 정확히 뭐 나도 기억이 안 도마뱀을 키우는 여자랑 뭐 에피소드가 그런 있었다고 거였던 그런 것 걸로 같아요. 기억해요. 네, 이 영화는 70년대 일본 에로 잡지 붐을 일으켰던 전설적인 편집자 스에이 아키라의 자서전을 각색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제22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이제 올라왔던 상영. 예. 상영했던 영화고 청불. 그럴 수밖에 없다. 내용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지 이게 청불인 이유는. 아니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뭐 이게 에로 잡지 얘기인지 몰랐으니까. 나도 몰랐지. 그 얘기는 이제 네, 찾아보면 금방 나오기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땡기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왜요? 그런 그렇지. 아니 뭐 그냥 에로 접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인물이고 네. 실제 인물 70년대 이제 에로 잡지를 직접 만들었던 네. 편집자 이제 스에이 아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거랑 같이 보면 좋을 만한 게 넷플릭스에서 네. 맨살의 감독 아. 살세이 감독 이제 문한희 씨랑 같이 보면 그쪽은 이제 80년대서부터 이제 AV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트인데요, 세트. 세트가 되는 거죠 이제. 종이와 비디오에 여기 주요 캐릭터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뭐 그냥 스에이 아키라가 제일 메인이고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 엄마가 이제 불륜남이랑 같이 폭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신업을 보니까 엄마가 폭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정말 폭사가 맞죠. 다이너마이트를 직접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 둘렀었잖아. 아니 결정적으로 이게 실화라고 하니까 더 되게.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근데 광부였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그렇긴 한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실화라는 게 안 와닿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황당한데? 그 이번에는 생각이 원래 이제 그 애인하고 같이 죽는 정사라고 하는. 무리신추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꽤 많거든요. 이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애인과 같이 죽었는데 다만 이제 좀 이제 죽는 방법이 탄광이 옆에 이제 있으니까 다이너마이트로 죽은 거죠. 그래서 제목이 멋진 다이너마이트 스캔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동명 자서전 제목이기도 하죠. 자전적인 에세이, 완전히 자서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상상이 가미됐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에세이니까 진짠가? 자기 에세이니까 이제 자기 얘기했죠. 그래서 약간 이게 정말 현실일까라는 의문을 중간중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자서전 뭐 에세이 이런 기본적으로 만든 영화들이 중간중간 되게 분방하게 가는 스타일이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는 아사쿠사 키든가 그 기타노 다케시 모델로 한 그 작품 보면서도 약간 그런 생각 했거든. 이게 도대체 그 기타노 다케시의 성공기를 다룬 건가? 아니면 뭐 추억을 다룬 건가? 그러다 후반부 가면은 갑자기 그 스승과의 뭐 우정이 갑자기 중요시 여겨지다가 예전 그 아사쿠사 극장이 있었던 때인데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런 연민 추억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야 영화 정말 이렇게도 만들고 싶고 저렇게도 만들고 싶고 뭐 다 담았구나. 감독이 게키단 히토리 있더라고요. 코미디언이잖아. 뭐 그런 방식 이 작품 보면서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부연 설명 하나 더 하자면 뭐 당연히 에로 잡지 편집장, 다양한 잡지 편집장이었죠. 그리고 치카마츠 그냥 하나 넣은 건데 여기는 이제 예전 그 스에이 아키라가 이제 회사에서 만난 절친 그리고 이제 스에이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친구죠.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려주는 거잖아. 초반에.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냥 넣어놨고 나머지는 중간중간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유명한 분 나오죠. 고독한 미식가 선생님이 경찰서에서 막 검열을 하고 계셔. 나 처음에 박 드시는 줄 알았어 거기서. 그래서 어쨌든 막 하면서 막 중간중간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죠. 막 되게 고리타분한. 부모님은 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고 뭐 시골에 계신 네 엄마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경찰인 거야. 저 경찰인지 뭘로 봤어요? 그러니까. 편집장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왜 이런 일이 있지라는 생각이 이거 음모가 보이지 않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미 나온 잡지를 가지고 얘가 편집자로 가가지고 혼나고 있는 장면인 거야. 이게 이러면서 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실제 있었던 한국에서도 뭐 있었던 역사이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스에 아키라가 옆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그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편집장이 이렇게 보고 그 옆에 약간 직원이나 신입이나 이런 애가 혼나고 있나 보다. 진짜 그 그랬었어요. 생각했었거든. 사진 작가구나. 그래도 됐었어. 근데 아니었어. 그 되게 엄혹한 시대였어 지금. 엄혹한 시대에 약간 운동하듯이 에로 잡지 만들던 그런 느낌이 풍긴다는 거지 여기서는. 또 검열의 기준이 그냥 자기 마음이야. 또. 그렇지. 원래 그렇죠. 항상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시골에 계신 어머니 생각해야지 하니까 갑자기 스웨이가 막 엄청 웃잖아요. 하하하 하면서 뭘 생각하란 건지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스웨이가 이제 상상의 세계로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다이너마이트를 메고 걷던 여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웨이 엄마죠. 그러면서 1955년 이제 엄마의 이제 폭사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엄마는 결핵 때문에 장기 입원을 했다가 돌아왔나 봐요.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기질 않아. 왜냐면 이제 결핵이라는 게 당시에는 불치병 같은 거였을 거고 이게 전염성도 있다고 생각할 테니. 정관장 결핵 아니었나? 결핵이었지. 요즘은 사네요 다. 두려워해요. 완치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완치되더라고 요즘은.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다 냉대를 하는데 옆집 아들이 이제 되게 관심을 보이니까 이제 서로 눈이 맞고 바로 이제 커피 타임 이제 바로 가죠. 집으로 뭐야, 불러 들여가지고 아닌데. 관계를 가진다 이 자식아 뭐 이런 거죠. 이 영화에서는 뭐 굳이 이런 단어로 할 바꿔 필요가 말해야 없잖아. 될 필요가 있을까? 알겠어. 타짜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나중에 당연히 이제 불륜을 알게 된 이제 아빠는 엄마를 되게 때리고 그리고 엄마는 가출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폭사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좀 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가출한 다음에 바로 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나중에 아니라 그렇죠. 나가서 좀 오래 살다가 하고 있다가 몰래 밤에 들어와서 다이나마이트 챙긴 다음에 아들 얼굴 한번 봐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 수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터졌으니까 시체 수거하는 거. 여기 순대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담아가 뭐 그런 장면이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폭사라고 말만 나왔지 뭐 이렇게 터진다는 장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전혀 모르다가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거 그 당신 마누라 이거 옷 아닙니까? 이렇게 그 옷감 보고
그리고 저기 맞다고. 남자 다리 하나 있다고. 그래서 설명이 없다. 이제 여기가 이제 탄광촌이고 광부는 뭐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죽었다라는 게 이제 확증적으로 나오고 이 주인공 아키라한테 또 이게 굉장한 처음에 트라우마인지 알았는데 사실 그걸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 원동력으로 삼더라고요. 점점 더 자기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뭐냐면 이제 어쨌든 이제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 엄마하고 옆집 아들하고 이제 폭사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도 갔다가 이제 가와사키 공장으로 가고 자기도 갔다가 이제 그 오사카에 있는 공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업계까지 이제 아 오게 된 거니까 고향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CA는 1967년에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오사카에 있는 공장으로 가는데 거기 너무 군대 분위기인 거야. 막 미국 이런 식으로는 미국 가서는 못 이겨 이놈들아 막 이러고 그리고 내일은 자위대 체험을 하니까 준비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아 도저히 이런데 못 살겠다고 아빠가 있는 공장으로 갔지만 거기도 비슷해.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디자인 학교라는 걸 알게 돼서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빠는 맨날 와서 뭐 술주정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짜증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하숙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배피를 만나게 되죠. 마키코라고 하는 여자를.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까 이제 뭐 자서전 약간 분방한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의 여성 편력을 얘기하는 영화인가 싶은데 사실 또 그 70년대 80년대 약간 에로 문화를 또 보여주는데 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뭐 그런 점들이 약간 좋게 말하면 분방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뭘 얘기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중간중간 들 법해요. 별로 착하게 굴지도 않더라고요. 착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마키코가 좀 호감이 있었는지 따뜻한 고타츠에서 우리 붕어빵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죠 바로. 얘가 우유 배달하니까 내가 우유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뭐 아빠가 있었나? 그래서 붕어빵 먹으러 해서 그래서 갔는데 아빠가 있는 거잖아. 쫓아내잖아 나가라고. 그거 아니야. 라면 먹고 갈래 그래서 갔는데 아빠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알콩달콩해서 이제 사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스에이 아빠가 우연히 방문하더니 막 이제 얘한테 못된 짓을 하려고 이 여자친구한테. 그래가지고 스에이랑 맡기고는 그럼 나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아빠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전반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뺏겼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지. 에로스의 모든 게 다 심취한 사람들처럼 보여. 그러니까 어머니가 폭사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좋아하는 연인과 죽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이 사람한테 되게 큰 어떤 감정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아내가 그렇게 죽어서도 비슷한 감각을 가질 것 같고 뭐 그런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리고 1969년에 이제 디자인을 일하는 간판 그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어 CA는 그리고 거기서 절친인 이제 치카마츠라는 애를 만나게 되죠. 바로 앞자리였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해져서 엄마 얘기를 털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친해졌죠. 그리고 막 걔랑 막 모더니즘 상업주의 같은 것들 막 토론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치카마츠 그래서 넌 도대체 뭘 표현하고 싶은데 물어보니까 정념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냥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업이 된 그렇지. 거지. 그런 거지. 그 얘가 또 되게 이상한 친구였잖아. 이상했죠. 라면 두 그릇 시켜가지고 야 너도 먹어 내가 사는 거야 했는데 그거 외상이었잖아. 되게 어이없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 배달은 막 기다리고 있고 돈 받으려고. 돈은요 하니까 외상 지금 돈이 없어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치카마츠는 계속 보면 갖다가 이제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얘기도 갖다 치카마츠한테 했는데 보면 갖다 집에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상해요. 이제 갖다 시에이를 갖다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달래면서 갖다 그건 되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다 갑자기 또 큰 소리 막 지르면서 자기가 대단히 뭔가 이렇게 시에이를 이해하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이상해. 그래 근데 이제 뒤에 가면 결국은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갖다 이 사람은 네. 그냥 그 이도저도 아닌 걸로 되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실제로 너에 대해서 나쁜 그러니까. 감정이 있어서 그냥 퍼뜨린 그렇죠. 거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갖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좀 기회주의적이고 네. 오히려 되게 약간 좀 유약한 지식인 뭐 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CA는 자기 절친이고 얘는 뭐 예술론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그렇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캬바레 그 포스터를 그린 거를 처음 보여줘 아키라한테. 세이 아키라한테 보여주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굉장히 큰 감동을 뭐 감흥을 얻는 그렇죠. 거잖아. 이거야말로 정념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빠지게 만든 장본인인데 나중에 만나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여줬어? 보여줬어?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갖다가 이제 약간 잘난 척하려고 그치. 보여준 거고 사실.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친한 친구는 맞나? 그러니까 나는 그 선을 긋고 보게 되게 만들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다 알려줬을 때부터 저 새끼 진짜 이상한 놈이다. 그거
저한테만 말한 건데 뭐 회사 그렇지. 사람 다 알아가지고 야 너 대단한데 이런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1970년 이제 새 직장을 가지 캬바레로. 근데 여기도 얘가 그렇게 싫어하는 군대 있어요. 막 군과 비슷한 거 막 부르고 있더라고 아침마다. 아침이 아니 저녁이겠지. 군가가 아니라 이거 잘 가사 들어보면은 그거 그거 뭐 하여튼 남녀 성기를 이야기하면서 뭐 어떻게 뭐 캬바레가 많거니 뭐 그런 얘기 그냥 해. 근데 그 자막을 굉장히 순화해서 썼더라고. 그래? 어. 내가 자막만 봐서 몰랐구나. 그러니까 들리는 게 그 단어는 알잖아. 뭔데? 아니, 많거니 뭐 그거 뭐 하여튼 그래서 나온다. 어쨌든 그런 척박한 분위기임에도 스에는 예술로는 불태우지. 막 거기서 막 그 업주가 막 태양의 탑 같은 거나 그리라고 그래야 손님들 온다고 하니 갑자기 무슨 고추탑을 만들어가지고 밖에다 세워놓고 막 특이해.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알몸에 핑크색 페인트를 막 붓더니 막 질주를 하면서 그걸 사진 찍고. 여기서 만난 친구가 또 이제 사진을 찍는 네, 친구가 그 사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에로 잡지로 이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그 사람이 이제 소개시켜서 나중에 에로 잡지계로. 그게 이제 1971년이고 그렇죠. 이때는 이제 스에가 그린 간판으로 이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그 사진 작가가 이제 소개해줘서 이번에 에로 잡지계를 진출을 하죠. 그 동네 완전 다 똑같은 그림이 걸려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그린 거야. 이상하더라고요. 저 풍경이. 정리함을 표현하고 있네. 아니 그 좀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은 거기 이제 문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직접적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간접적으로 되게 야한 그런 어떤 선정적인 문구를 막 개발을 해서 자기가 넣은 거야. 근데 온 동네는 이제 그걸로 다 쌓이고 해서 얘는 이제 그 일로 먹고 사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거면 예전에는 뭐 컴퓨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수작업으로 뭐 잘라다 붙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저링도 자대고서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상 같은 게 좀 재밌었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왜 그 고추탑을 세우고 이제 뛰어다니고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게 자기는 갖다 어쨌든 카바레에서 이런 걸 그리고 있지만 얘한테는 되게 예술적 예술원이 있다. 행위였던 거고. 근데 그거를 갖다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태양의 탑 같은 거 세우라고 했는데 자기는 갖다가 이제 그 항상 그렇듯이가 그런 그 정념의 상징. 성기 모양은 사실은 그대 갖다 이제 뭐 장승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많이 있잖아 사실 그런 종류의 갖다가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얘는 그런 걸 한 건데 그런 것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 그래서 사실 이 장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카바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 스트리킹하면서 페인트 칠하고선 그만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만두고서 이제 집에서 갖다 누워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선 갖다 이제 도와준 거 사진 도와주다가 뭐 이런 작업하게 된 거고. 그만 두려고 질주했던 거구나. 그렇죠. 난 갑자기 왜 그랬나 그랬지. 못 참겠다. 나는 못 참겠다. 난 그래서 저걸 했는데도 계속 일을 하는구나. 나는 그랬잖아. 되게 관대한 어깨네. 저것도 나름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나. 우리 캬바레를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하는 스타일이었나? 건가? 그래 찌라시 몇 장 돌려 뭐하니. 그냥 뭐 알몸으로 뛰는 게 낫지. 입간판이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에로 잡지계를 진출해서 거기서 이제 잘 나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에로 잡지사 풍경이 나오는데 되게 좀 웃기더라고. 사무실에서 막 잡지 모델 사진 찍는데 그 후에 그 모델이 옷도 안 입고 그래서 막 라면을 먹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친구 말고 네. 또 한 명이 나오잖아요. 아. 그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라키 노부요시. 누구죠? 아라키 노부요시라고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이고 아 그 예술이 했던 그 예술가 사람인가요? 매설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찍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과거에는 갖다가 이제 하여튼간에 무죄 유명인데 한 몇 년 전에 갖다가 이제 미투를 약간 당하면서 미투를 당해서 갖다가 이제 최근에 약간 좀 이제 그게 평가가 약간 절하됐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라키 노부요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 되게 잘 꼬드기더라고요. 이거 모델이 중간에 보면은 수영복 그렇죠. 모델이 잘못 와가지고 누드 모델 찍게 되는데 이거를 벗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거 그렇죠. 예술이야 예술 하면서 하니까 막 자연스럽게 찍더라고요. 지금 누드를. 네가 하는 건 예술이야. 그렇죠. 예술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관계자가 좋아하는 웃장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웃장 관계예요. 짱 뭐 맨날 까는데. 오히려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근데 약간 시스템적으로 되게 잘 돼 있는 게 이렇게 서서히 몰고 좋아 맞아. 사실 그 사진은 하나도 안 쓸 것 같은 사진이고 서서히 벗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다 찍는 뭐 이런 방식을 좀 코믹하게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오히려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모델은 자기가 처음부터 막 벗으려고 하는데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CA는 그 후에는 이제 또 새로운 에로 잡지 뉴스애플 편집장으로 가고 거기서도 이제 막 얘가 재미삼아서 폰섹스 코너를 만들어놨는데 진짜로 전화가 와. 고등학생들이 전화했잖아요. 고등학생들 그랬더니 막 담당하는 여직원이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해봐 하면서 다른 직원도 해가지고 진짜로 거기가 신음소리로 가득한. 다음 것 가면 되게 잘하고 있잖아. 그 여직원 응대를 되게 잘하고 있어. 그리고 왜 막 그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산업화를 한 거야? 거기 한 그 4-5명 코너 덕분에 잡지가 잘 그게 팔리기 시작한 뭐냐면은 거죠. 폰섹스로 갖다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가 계속해서 갖다 그걸로 갖다가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그게 아마 이제 뭐냐면 걸면은 얼마 주는 공시금 말이야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수익이 되니까 일반 전화 요금이 아니라. 맞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그렇죠. 사업적인 수완이 있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갖다 이 뉴셀프 이제 이 잡지를 처음 만들었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 평가가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서브컬처 애들 잡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무라카미 하루키 이제 그 사람이 갖다 이제 에세이 같은 걸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갖다 자기가 이렇게 젊었을 때 봤던 잡지 중에서 헤이본 펀치라고 네. 평범 펀치라는 잡지 이야기하는데 그 잡지하고 어떻게 되면 되게 비슷한 유형이에요. 헤이본 펀치에도 누드 사진이 실렸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기사들과 이런 에세이 같은 거 많이 실렸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뉴셀프 같은 경우 그거보다 좀 더 수위가 센데 사진의 수위는 센데 똑같이 그런 문화적인 기사와 에세이 같은 거 막 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잡지가 이제 그 당시에 갖다 이제 헤이본 펀치 같은 것들보다 더 인기를 확 끌면서 올라간 거죠. 막 플레이보이나 뭐 이런 쪽에도 보면은 막 단편 소설이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실린 거라. 그걸 SF 보고 소설 많이 그렇죠. 쓸려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렇구나. 굉장히 뜬금없이 무슨 SF 소설집인데 플레이보이 플레이보이 딱 선지. 찍고 난 집에 그거 있어. 그러니까 거기 연재되고 그렇죠. 뭐 게재되고 이런 것들 모으는 거니까. 그 20세기 소년 봐도 거기 헤이본 펀치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 애들이 그 구해서 막 보고 뭐 이런 그 거.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잡지. 근데 뉴스엘프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 요거는 좀 더 이제 뭐냐면은 약간 수위가 세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에로 잡지로 이제 분류가 되고 헤이본 펀치는 그래도 문화 잡지로 좀 더 막 이야기가 많이 되는 거고 플레이보이가 75년도에 나왔었고 일본판 그 다음에 뉴셀프 이게 75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음란서적 단속 때문에 막 압수수색 들어오고 아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죠. 아니 그래서 뭘 가져가겠다는 거지.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 경찰들이 되게 꼼꼼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보는 거지? 막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당시에 걸리면은 뭐가 되냐면 갖다 정관이 돼요. 정말. 거기서 갖다 이제 압수수색해갖고선 딱 가져가면 갖다 그달 나왔던 거 싹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정관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갖다 되면 또 이제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회의하고 그치, 다방에서 에르다시 관계자 다 모여서 회의하는데 진짜 옛날 다방 거기서 담배 피면서 막 진짜 옛날 모습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참가해 에로 서브컬처 잡지 위크엔드 슈퍼라고 하는 거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참가한 것보다는 그 사건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CA가 이제 신입 후에꼬라고 하는 애한테 꽂혀요. 근데 막 대시를 해. 근데 이게 좀 희한하더라고. 막 동전 굴리기 4개 이거 안면 나오면 뭐 사기 여기 남을게요 하더니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구에코도 이미 마음이 다 있었는데 해본 거지. 그때 그 얘기가 막 나오길래 이상하다. 결혼했는데 어. 와이프랑 벌써 이혼을 했나?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뒤에 근데 와이프가 또 나와 그러면은 불륜이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너무 당당하게 불륜을 해가지고. 근데 왜 그랬냐 보통의 그런 상황이면 되게 마초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막 휘어잡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 막 그냥 뭐 후줄근하게 가가지고 막 나가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올 때까지 기다릴 거고 뭐. 나가는데 막 쭈뼛대면서 몰래 따라가가지고 말 걸고 막 이런 방식이어서 왜 뭔가 그냥 하고는 싶구나 뭐 이런 거. 밥 한 번만 같이 먹자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결국 호텔 가죠. 후에코랑. 그리고 1980년으로 가는데 계속 후에코랑 사귀는 것처럼 나와요. 뭐 캘리포니아 드리밍 나오는 카페에서 막 보트도 타고 그러면서 화면에 전환되면서 그 스웨이 엄마랑 옆집 아들이 운막에서 데이트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막 발 닦아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때 약간 또 권태롭게 보이지 않나? 그 캘리포니아 드리밍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야 또 이미 또 마음이 갔네. 약간 그렇지.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독백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그냥 깊은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근데 결혼은 왜 했냐고 그러면. 깊은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었어. 그 시절에는 갖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은 일단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부터 보호하려고 일단 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뭐 결혼을 했고 뭐 집도 이제 되게 좋아졌잖아. 잘 개도 돈 키우고. 많이 벌고 비숑이야. 와. 고급 견종이었죠 그때 당시에. 아, 그게 키우기 비싼 힘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러는데 애가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좀 힘들어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 바람 핀다는 게 결코
평탄한 건 아니야. 막 집에 전화도 오고 막 나중에 것도 그러잖아. 그렇고 뭐 에로 잡지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쉬운 네. 일은 아니고 계속 경찰과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좀 전면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바람 피면서 다른 사람들이 망가지는 걸로 표현을 했다는 게 조금 의외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의도한 게 뭘까 좀 궁금해지긴 한데. 그러니까 저로서는 조금은 몰입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가 그 이런 방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지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항의하잖아. 막 YWCA 뭐 아줌마 같은 사람이. 그랬더니 되게 나른하게 아 이거 뭐 이런 거지 뭐 어떻겠냐. 그런데 사실 끊으면 되는데 그걸 한참 받고 있어. 얘가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구나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순간에조차도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고 오히려 망가진 게 그 후에코였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웨이 같은 타입이 이 사람이 갖다 이제 그 뭐 이를테면 예술에 대한 정념도 있고 뭐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쫙 나간 적은 별로 없어 사실. 다 그냥 이렇게 일을 맡게 되고 우연히 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잘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그냥 되게 그냥 수동적인 사람인 거야 되게 수동적인.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 그냥 시대에서 뭘 맡기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무리심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제 동반 자살이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두 사람의 어떤 불륜인데.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 뭔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끝나는 거거든 그냥 가장 그 소극적인 방식으로 도망치는 행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스웨이는 계속 수동적인 거야 모든 데서 소극적이고. 스웨이도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후에 꼭 혼자서 확 가버리니까 얘는 또 이제 그걸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후에코가 뭐 설명을 들으면 이제 뛰어내린 것 같고 그래서 다리를 잘 못 쓰게 됐고 몸에 굉장한 상처가 있죠. 뭐 수술 자국인지 상처인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 보면서도 사실 위로다운 위로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스웨이가. 그 약간 귀찮다는 듯이 정신병원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후에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근데 완전히 정신적으로 그냥 몰락을 해버린 정신분열증. 네, 그걸 보여주고 얘는 그걸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들이 나오더라고. 도망치는 타입인 거니까. 이게.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도망쳐 버리더라고. 그렇지. 아니 그럴 거면 거기 병원에 또 왜 찾아갔어? 아니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단 가본 것 같아 그냥. 부르면 가고 뭔가 누가 어떤 여자가 있으면 갖다 불륜하고 그래 또 거기서 또 이제 뭔가 깊게 뭔가 능동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 계속 도망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도 갖다 이제 얘가 이제 막 그렇게 정신적으로 막 이제 그래서 궁지에 몰렸는데 얘가 하는 건 뭐냐면 빠찡코 가서 당기다가 빠찡코에 관련된 또 이제 이런 걸 갖다 막 쓰고 되게 털을 쓰고 이런 거야 그냥 이 사람은 계속 그냥. 그럼 그렇게 보면은 그 어머니는 되게 반대적인 인물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그렇죠.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결국 그래서 선택했고. 다이너마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적극적으로 개척을 한 게 결국 죽음이었다는 것도 그렇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 어머니는 너무 몰려 있었고 사방에 다 적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렇지. 대로 살아간다. 근데 그 죽진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에 또 그래서 마지막 그 빠친코 잡지를 창간해서 얘가 뭔가 선전하는 듯한 빠친코 전문 기자가 된 거 아니었어요? 칼럼니스트. 뭐 그런 거. 약간 리포터 그런 필승법을 거. 알려주는 뭐 필승법. 진짜 근데 어이없어. 많이 구독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지. 인사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뭐 나중에 초반에 중반에 보면 막 불륜 비용 벌려고 막 알바하는 것도 나오고 이거 뭘까? 알바는 것도 이제 부인이 갖다 도와주잖아. 그러니까요. 부장이 같이 막 도와주고. 부인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도와주고. 그리고 맞아. 불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그 불륜녀한테 학비를 대준다. 뭐 이런 거. 심지어 그런데 또 그렇지. 정신이 좀 이상하다 생각한 게 불륜 그 여에 또 남자친구 같은 애가 있으니까 가서 막 쫓아내고 불륜녀를 막 때리고 서로 치고 받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동전은 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기행이지, 기행. 이 일본의 80년대라고 하는 시대 예. 법은이잖아요. 법은. 동전 따위 필요 돈은 없어. 넘쳐나고 뭐 모든 것이 정말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정말 갖다가 어떻게 보면 돈과 뭐 섹스와 뭐 온갖 종류의 갖다가 오락과 이런 거를 갖다 미쳐가던 시대였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은 정말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돈 네. 사방에서 뭐 조금만 하면 돈 벌 수 있고 뭐 이렇게 막 되는데 자기가 그거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뭔가 내가 뭐를 위해서 가는지는 모르겠고 아무도 충족이 안 되는. 아무도 충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갖다가 이렇게 동전 버리는 것도 돈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도 이상한 데다 그냥 하고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요. 던지면서 그냥 이제 가져가라고 그러고 300만 원인가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던져놓고서는 결국 다 망해서 날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투자가. 사람은 갖다가 이제 그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80년대라고 하는 시대 왜냐면 딱 80년대 시대가 끝나면서 일본 사회는 밑으로 갔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갖다 무려 30년 동안 갖다 이제 그 어떤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30년이 된 것처럼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 80년대 시대에서
휩쓸어간 거야 그 시대에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갖다 자기가 목적을 갖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휩쓸려 갔는데 그래서 그게 오히려 개척을 한 것처럼 돼버렸네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한 거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색소폰 혼자 되게 열심히 불고 그러네. 돈 뿌리고 다니고. 아니 난 밤에 막 불러대길래 저것도 그냥 기행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유명한 색소포니스트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명해진 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색소폰 그다음에 에세이 써서가 에세이 작가로 유명해지고 이런 거거든요 이제. 신기하네. 중간 중간에 이제 디테일 같은 걸 보면은 얘가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묘사하기 위한 맞아요. 뭐 동전 버리는 것도 있는데 더 웃겼던 거는 자주 가는 단골 술집인가봐. 요걸 좀 그치.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가 줄게, 내가 줄게, 해줄게. 돈다 막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그러니까. 방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 저쪽에서도 뭐라고 항의하면 그렇죠. 아 거기서 내가 그렇지. 내준다고 막 그러고. 아무튼 그런 뭐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도 아무것도 뭐, 뭐 충만감을 못 느꼈던. 결국 남은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스웨이 아버지가 결국 사망을 해요. 그래서 그 죽는 것도 뭐 그냥 노래 부르면서 목욕하다가 그냥 훅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연습했었대. 그래서 장례식 때 그 노래를 이제 막 불러주는데 평소에 자주 불렀던 노래라고 하잖아요. 노래 무슨 대회에 나간다고. 연습했었다고. 근데 되게 그것도 역설적인 장면인 거지. 가사를 들어보면 이게 장례식에서 부를 노래 절대 아닌데 그걸 다 같이 모여서 부르고 있는 게 웃기면서도 막 슬프고 약간 그런 감정이 네, 들더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가사를 조금 적었는데 뭐 집을 나간 마누라에게 미련은 없지만 못 베어먹은 아비를 둬 딱 나의 아들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사가 흘러가요. 앵가였던 것 같아. 네. 근데 그거 뭐 노래 자랑 뭐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그거 하다가 죽었잖아. 근데 일종의 뭐 자기 고백처럼 됐어 이 가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연습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옛날 회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그 치카마츠 사과하고 뭐 엄마 팔아먹었다 자기도 속으로 생각했었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과연 얘가 항상 궁금해했었거든. 과연 엄마가 나를 보러 왔던 게 진짜일까? 맞을까? 나의 상상 아닐까 하는데 어쨌든 그 상상 어린 스에이를 보러 왔던 엄마의 모습을 이제 떠올리면서 일단 얘 일대기는 끝나고 에필로그를 아까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거 김문호 입고 화장한 스에이가 막 TV에서 마침코 필승법 구독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 영역이라는 게 약간 바뀌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림 그리고 뭐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편집장이니까 뭐 손가락으로 뭐 디자인에 가장 좀 방점을 찍은 잡지처럼 보이는데 글도 계속 쓰는 것 같더라고. 더 중요한 건 그 사진 찍는데 꼭 같이 다니면서 재밌어 얘. 그 면도를 해주잖아요. 나서서 털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신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그냥 그냥 뭔가 일이니까 하는 일이야. 그런 거. 왜냐면 검열이 이 털이 나오면 안 그렇지. 된다고 하니까 안 그럼 되지. 털을 다 제거하면 되지 하고 다 제거를 해. 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진짜 70년대 80년대 퇴폐주의 그러니까 일본이 가진 어떤 느낌 한국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음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뭐 이끼야 있었나 뭐 썬데이 서울이 어쨌는지 뭐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약간 공부가 되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있었어요. 당시 잡지 만드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그런 면면들이 좀 재미는 있더라고요. 자, 그럼 영화 멋진 다이너마이트 스캔들 한 줄 평하고 마무리 지어 봅시다. 이것도 이제 막 생각해야 되죠. 나 지금 생각 안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거는 오래 걸리는데. 아 내가 진행하느라고 생각할 틈이 없구나. 내가 하지 뭐. 7, 80년대 일본 퇴폐주의 중심에서 흘러간 인생. 저 할게요. 그냥 흘러갔다. 인생도 돈도. 그런 영화였어? 영화도 역사도. 대충 할게요. 저는 정념 느낌표, 정념 물음표. 진짜 대충 했네. 그냥 그대로 해 그냥. 난 능동적으로 갔어. 진짜 정령 모르겠다. 정념이야. 알아. 하시지, 알렉스. 에로 잡지를 읽은 줄 알았는데 한 명의 일대기였더라. 누구 아직 안 했어요? 하셔야지. 주인공 하셔야지. 아니 이거 하려고 하는 표정이길래 하려는 줄 알았지. 내가 할 때 안 들어. 안 난 들었어. 내가 무슨 뭔 말인지 기억도 안 나. 욕망이 넘치는 버블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작품까지 이야기해봤고요. 네. 그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셨으니 뭐 소감이라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감이라도 재밌으셨나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제일.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네마 던전 이제 책이 나왔는데 봐주시고 많이 여기에 그
이상한 영화들도 많이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영화들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일단 왜냐하면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일본 대중문화가 너무 비주류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이야기도 안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뭘 할 것이 없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뭐 방송 토대로 해서 또 책도 구입하시고 일본 영화의 매력에 한번 또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아니었으면 갈증이나 멋진 다이너트 스캔들은 평생 안 봤을 거예요. 멋진 다이너마이트 스캔들은 사실 전 보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좀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인간상이라는 부분들이 게 많이 되게 이해가 잘 되네요. 다 수동적인 관객이었구나.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랬었거든요. 그런 뭐 영화들도 있답니다. 자, 제이 시네마 던전 블랙핑크 레인보우 편. 세 권 한 번에 사면 되게 싸지 않나요? 그렇죠. 네. 세트가 이런 여러분을 식으로 또 기다리고 책을 있습니다. 파네. 되게 싸군요. 되게 싸요. 그거 이렇게 세트로 싸는 게 좋지 않아? 뭐 이런 방식으로 구상을 한 거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 뭐 기회가 되면 네. 네. 또 모셔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 수고하셨습니다.